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신 영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자격증 준비 영상인데요. 단기간에 쉽고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취득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에도 2022년도 버전으로 새롭게 시험 대비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보실까요? 네, 그러면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제1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두 아시겠지만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은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이 중심이 되는 요즘 특화된 필요 분야의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지식과 역량을 평가하는 자격입니다. 최근에는 광고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해당 자격증을 요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시험은 3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되고 총 60문항으로 객관식 40문항, 단답식 20문항으로 출제됩니다. 객관식은 문항당 1.5점, 단답식은 문항당 2점으로 총 70점 이상을 맞을 경우 합격. 객관식, 단답식 문항 중 정답수가 40% 미만일 경우 과락으로 불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시험 일정을 살펴볼게요. 시험은 총 4번이 진행이 되고 저희는 6월부터 진행되는 시험을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시험 준비물은 다음에 3가지가 필요한데요. 우선 신분 확인은 필수겠죠? 규정에 맞는 신분증,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PC 또는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또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미리 핸드폰을 연동하여 감독관이 수험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환경이 좋은 곳에서 시험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준비를 모두 마쳤으면 본격적으로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과목 중 첫 번째, 온라인 비즈니스 및 디지털 마케팅입니다. 우선 개념들을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온라인 비즈니스는 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정보 교류를 통해 물리적 상품 이외에도 무형의 디지털 상품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영역을 말합니다. 이 비즈니스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양방향 정보 교류를 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인터넷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원천을 말하는데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 상황 속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의 5가지 성공 요인으로 한번 살펴보면 우선 지속적 수익 창출은 사용자가 많더라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장기적으로 실패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와 차별화되지 못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로는 이용자들을 록인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온라인 비즈니스는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 구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객의 눈높이를 맞춘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는 전통적 비즈니스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 부분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자산 가치를 구현하는 것으로 시장 선점자에게 독점적 위치를 제공하기도 하고 후발자에게는 엄청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유형은 거래 상대, 제공 가치, 거래 상품, 판매 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 표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 구분 기준이 거래 상대일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용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B2C, B2B, C2C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C2C는 요즘에 흔한 예시를 들어보면 흔히들 이용하시는 당근마켓, 그리고 중고장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공 가치에 따라 고객들의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를 살펴보면 가격 지향형, 편의 및 신속성 지향형, 맞춤형 서비스 지향형 등이 있고, 판매되는 상품이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서는 물리적 상품, 디지털 상품 등, 마지막으로 판매 방식,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는지에 따라서는
중개형, 정보 제공형, 커뮤니티형, 판매형 4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비즈니스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온라인 포털이란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관문 역할을 하는 웹사이트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이 온라인 포털에 해당됩니다. 온라인 포털은 이용자를 유입할 수 있는 킬러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고 확보된 많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나 온라인 커머스, 콘텐츠 판매 등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포털은 다음의 단계를 거치며 진화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검색 엔진은 인터넷 상에서 방대한 분량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들 가운데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검색 엔진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디렉토리 검색은 인터넷에 존재하고 있는 웹사이트 또는 파일 등의 정보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주제별로 분류하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 계층별로 정리한 목록을 제공해서 사용자가 손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검색 엔진을 말하고요. 인덱스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새롭게 생성되는 웹문서, 파일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검색 로봇이 주기적으로 수집해서 인덱스 데이터베이스에 정보의 위치를 저장하는 검색 엔진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검색은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비정형 문서, 콘텐츠, 상품, 이미지 등 거의 모든 유형의 문서와 데이터를 총망라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검색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쇼핑 검색, 커뮤니티 검색 등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이에 해당됩니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 경험 또는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툴과 플랫폼을 소셜미디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특성으로는 5가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여와 피드백을 촉진하고 미디어와 청중의 개념을 불명확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셜미디어는 피드백과 참여가 공개적이고 피드백, 코멘트, 정보 공유를 촉진하여 컨텐츠 접근과 사용에 장벽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전통적 미디어와는 다르게 소셜미디어는 양방향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대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는 빠르게 커뮤니티를 구성하게 하고 커뮤니티로 하여금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양한 미디어의 조합이나 링크를 통한 연결상에서의 성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는 웹 기반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 공유와 네트워킹 기능이 확대되며 사람들의 친화 욕구와 자기 표현 욕구가 증가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소셜미디어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네티즌들이 웹에 기록하는 일기 형태인 블로그, 자신만의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여 컨텐츠나 커뮤니케이션을 공유하는 소셜 네트워크, 특정한 종류의 컨텐츠를 제작하여 공유하는 컨텐츠 커뮤니티, 편집 가능한 웹페이지인 위키스, 방송, 아이팟의 합성어인 인터넷을 통해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팟캐스트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커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머스는 오프라인 상거래와 반대되는 말로 가상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말합니다. 이커머스, 소셜커머스, 티커머스, 모바일 커머스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고 디지털 커머스는 모바일 쇼핑, 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유통 채널과 거래 방법을 모두 포함하는 상시 상거래를 지칭합니다. 온라인 커머스 시장 트렌드를 살펴보면 기존의 저가 출혈 경쟁에서 유료 멤버십을 통한 로깅 전략을 트렌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우선 이 로깅 전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면 로깅 전략은 마케팅 용어로 자물쇠 효과라고도 하는데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타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쿠팡 로켓와우 등 유료 멤버십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에즈 프리, 무조건 무료 배송 등의 편리함을 제공해서 소비자가 우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옴니 채널 전략을 활용하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오프라인 픽업센터에서 바로 픽업해 가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커머스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 맞춤형 쇼핑이 가능해지면서 기존의 B2C에서 C2B 형태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거래 중개자에서 플랫폼 산업으로 그 역할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컨텐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컨텐츠의 제작, 기획, 설계, 배포, 생성 등 이 모든 것들을 다 디지털 컨텐츠라고 말할 수 있고요. 디지털 음악, 디지털 영화, 광고, 애니메이션 등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환경은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확산으로 콘텐츠 디지털화가 가속되어 다양한 플랫폼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했는데요. 새로운 미디어와 플랫폼의 등장으로 AR, VR, AI 기술 등을 적용한 스마트 디바이스 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한번 살펴보면 10대에서 20대를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짧은 동영상을 즐기는 것을 스낵 컬처라고 하고 넷플릭스나 왓챠, 웨이브 등 구독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형태를 OTT, 인터넷망을 통한 컨텐츠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온라인 비즈니스 부분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잠시 영상을 멈춰두고 한번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1번, 다음 중 전통적 비즈니스와 다른 온라인 비즈니스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앞서서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조했던 부분은 양방향으로 정보 교류가 된다는 점이었죠. 그럼 2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용자가 검색할 정보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검색 엔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인덱스 검색입니다. 디렉토리 검색은 인터넷에 존재하고 있는 웹사이트 또는 파일 등의 정보를 계층별로 정리한 목록을 제공해서 사용자가 손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검색 엔진이었죠. 그리고 통합 검색은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형의 문서와 데이터를 총망라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검색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온라인 커머스의 트렌드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멀티 채널입니다. 위키스는 소셜미디어의 유형 중에 하나였고 옴니 채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했었죠. 그리고 고객 록인 전략은 자물쇠 효과라고도 하는데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타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디지털 마케팅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패러다임은 디지털 기반의 인터랙티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화하면서 모바일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으로 발전했는데요.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면 매체 시장이 세분화되고 기존의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 참여형 소비자로 진화했고 소비자 경험 중심의 옴니채널 유통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 지향적 마케팅에서 최근에는 소비자 경험 지향적 마케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통적 마케팅과 디지털 마케팅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커뮤니케이션 측면으로 살펴보자면 기존의 전통적 커뮤니케이션은 기업 주도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일방향적인 성격을 보였어요. 반면에 디지털 마케팅은 능동적 소비자를 대상으로 양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앞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어 측면에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기존에는 신문, TV, 라디오, 잡지 등 TV 중심의 4대 매체가 중심이었다면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페이드 미디어, 유료로 구매하는 광고 매체, 온즈 미디어, 홈페이지, 블로그 등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체, 언즈 미디어,
입소문, 뉴스기사 등 소비자나 제3자가 정보를 생산하는 매체,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전통적 마케팅은 일방적 노출 중심으로 브랜드 인지 및 태도 구축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이었다면, 디지털 마케팅은 소비자의 능동적 참여를 기반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공유의 특징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마케팅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디지털 마케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의 니즈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객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적절한 시간과 가격, 장소를 통해서 고객과 상호작용하여 소통하고 프로모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고객 경험 극대화, 그리고 고객과의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은 인터넷 마케팅, 소셜미디어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마케팅의 전략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시장 기회의 발견입니다. 새로운 가치 시스템에서 시장 기회를 발굴하는 것, 또는 제공되거나 충족되지 못한 새로운 소비자 니즈를 발굴하는 것, 그리고 시장 세분화는 비슷한 선호와 취향을 가진 소비자를 묶어 몇 개의 고객 집단으로 나누고 특정 집단의 마케팅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 세분화의 변수에는 인구 통계학적 변수와 심리학적 변수를 나타내는 IVALS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표적 시장은 시장 세분화를 통해 나눈 시장을 평가하여 선정하게 되는데요. 세분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 시장의 매력도를 나타냅니다. 세분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 시장의 매력도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업이 원하는 대로 자사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인식하여 시장에서 자사의 제품이 독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자리 잡는 것을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소비자 경험 중심의 포지셔닝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고객 여정을 이해하며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마케팅 평가 지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브랜드 인지를 브랜드 구매로 얼마나 잘 전환시키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를 PAR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브랜드 인지를 브랜드 옹호로 얼마나 잘 전환시키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BAR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마케팅 평가 지표를 높이는 방법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매력도를 제고하고 친밀감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마케팅 믹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케팅 믹스는 마케팅 목표 달성을 위해 마케팅 활동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전체적으로 조성하고 구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선 제품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상품에 반영하는 것, 예를 들어 주문 제작 상품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생각하는 가치를 중시하고 소비자가 생각하는 가격을 제시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가격면이 있습니다. 유통면에서는 소비자의 편리성 위주의 유통 구조를 나타내는데, 소비자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쇼핑이 가능한 소비자 경험 위주의 옴니채널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촉진은 양방향 소비자 참여형 프로모션이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가 광고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소비자가 제품 사용 후기와 광고를 공유할 경우 제품과 브랜드의 신뢰도가 상승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전 마케팅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온라인 구전은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가 직접 경험과 정보를 다른 소비자와 공유하는 자발적 의사소통을 말하는데요. 빠르게 확산되고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의견 청취 채널이 되기도 하고 소비자 반응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바이럴 마케팅은 바이러스와 오럴의 합성어로 소비자들이 직접 마케팅 메시지를 다른 소비자에게 퍼뜨리도록 장려하는 마케팅을 말합니다. 버즈 마케팅은 소비자가 직접 사용해보고 자신의 SNS에 올려 자연스럽게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을 말하는데요.
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살펴보면 많은 팔로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인플루언서들이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 제품에 대한 이들의 의견이나 평가가 소비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마케팅은 제품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를 생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마케팅을 말합니다. 잠재 고객이 모여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고 또 체험단을 모집하는 등 체험단 마케팅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코즈 마케팅은 공익적 이슈를 제공해서 구매를 유도하고 또 이로 인해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며 사회 공익에 기여한다는 만족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입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기업이 소비자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채널로 성장했는데요. 기업 이미지 개선, 제품과 서비스 개선, 제품 인지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페이스북을 들 수 있는데 세계 최대 SNS라고 말할 수 있겠죠. 페이스북은 사용자 중심의 양방향 참여형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하고 소셜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바일, 기존의 TV, PC, 모바일의 3스크린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마케팅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기업과 소비자가 상호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가장 적합한 매체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브랜드 컨텐츠는 브랜드 메시지가 컨텐츠의 스토리라인에 녹아 들어간 것을 말하는데요. 엔터테인먼트와 광고가 결합된 컨텐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랜디드 컨텐츠는 광고 회피 현상을 극복하고 또 효과적으로 우리 브랜드의 메시지를 전달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예시로는 브랜드 웹툰, 애드무비 등을 들어볼 수 있겠네요. 챗봇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사람과 실시간 대화를 나누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등장하는 추세입니다. 요즘에는 맛집 추천이나 호텔, 항공 예약 등 대화형 커머스 플랫폼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동영상 컨텐츠. 최근에는 동영상 중심의 컨텐츠 소비가 트렌드로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죠. 특히 모바일 동영상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디지털 마케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소비자와 기업의 상호작용, 바로 양방향 메시지, 양방향적인 소통이었죠. 일방향 메시지는 오답입니다. 그리고 2번, 다음 중 디지털 마케팅 시장 세분화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앞서 인구 통계학적 변수, 심리학적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다음으로 3번은 브랜드 인지를 구매로 얼마나 잘 전환시키는가를 평가하는 지수.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브랜드 인지를 브랜드 옹호로 얼마나 잘 전환시키는가를 평가하는 지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3번 BAR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디지털 광고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디지털 광고는 기업의 제품, 서비스에 관하여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소비자와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설득 메시지를 말합니다. 디지털 광고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웹사이트 방문자의 행동 추적과 기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성별, 나이 기반 타겟팅, 키워드 타겟팅, 지역 타겟팅, 리타겟팅 등 다양한 타겟팅이 가능하다. 정교한 타겟팅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 시공간에 제약이 없고 실시간으로 소재 교체가 가능하며 다양한 형태로 소재 구성이 가능한 전달의 융통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 강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상호작용성,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실시간 반응 체크와 대응 등 상호작용성을 기반으로 한 광고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광고의 목적 한번 살펴볼게요. 트래픽 생성은 배너 광고, 검색 광고 등 다양한 디지털 광고와 검색 엔진 리스팅, 제휴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해 웹사이트 방문자 수를 증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디지털 광고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선호도와 같은 브랜드 태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브랜딩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광고 산업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광고를 게재하는 주체는 광고주가 되겠죠. 그리고 디지털 광고에 특화된 광고 회사, 광고주와 협의를 통해 광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디지털 광고 대행사라고 하고요. 디지털 매체사를 살펴보면 네이버, 구글, 카카오 등의 인터넷 포털, 그리고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 그 밖에 모바일 웹사이트나 앱 광고 등으로 나눌 수 있고요. 디지털 미디어 랩은 사전 효과 예측 및 매체안을 제시하고 광고 소재 송출, 노출 및 클릭 관리 등 광고 효과를 측정하고 비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매체사들의 다양한 광고 인벤토리를 네트워크 형태로 묶어서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애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디지털 광고의 유형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배너 광고는 인터넷 화면에 보이는 직사각형 형태의 광고를 말합니다. 가장 흔히 접해보셨을 광고는 언론사 지면이나 아니면은 어플에 들어가셨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배너 광고를 말하는데요. 배너 광고는 비교적 제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검색 광고에 비해 클릭률이 낮고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터랙티브,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리치미디어 배너 광고의 등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검색 광고는 높은 구매 연결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실시간으로 광고 효과 확인이 가능하고 광고 운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검색 광고를 이용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구매할 때, 구매 의지가 있을 때 그 해당 제품을 찾아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 연결 가능성이 배너 광고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부정 클릭이나 검색어 선정 어려움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한 매체입니다. 동영상 광고는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는 브랜딩 효과를 주 목적으로 하는 광고입니다. 프리롤 광고, 미드롤 광고 등이 있고 가장 흔하게 유튜브 광고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트루뷰 인스트림은 5초간 광고를 강제 노출하여 건너뛰기 가능한 광고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트루뷰 포 액션, 명확한 클릭 유도 문구를 제시하여 전환을 증대하는 동영상 유형이고, 트루뷰 디스커버리는 미리 보기 이미지와 텍스트 형태로 노출하여 영상 시청 의도가 있는 유저가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범퍼헤드는 스킵 불가능한 6초 이하의 짧은 영상 형태의 광고를 말하고, 마스트헤드는 유튜브 메인 화면에 24시간 동안 PC, 모바일, 태블릿에서 노출되는 광고 영역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소셜미디어 광고는 페이스북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 트위터 광고 등을 말하는데요. 페이스북은 가장 임팩트가 큰 광고이죠. 뉴스피드나 칼럼 등 다양한 지면에 노출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은 2030 여성층의 사용량이 가장 많은 매체이기 때문에 스폰서 광고를 진행해서 효율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광고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티브 광고는 소비 과정에서 거부 반응이 적고 소비자의 광고 회피 현상을 피하고 사용자 도달 극대화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네이티브 광고는 SNS상 친구들의 소식이 피딩되듯 자연스럽게 피딩되는 인피드 광고, 일반 피드와 똑같이 노출되는 광고를 말하고요. 그리고 기사 맞춤형 광고는 문맥 광고의 일종으로 기사를 읽다 보면은 광고인 듯 아닌 듯 숨어있는 광고를 써보실 수 있을 텐데요. 해당 유형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모바일 광고는 무선 통신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 형태의 상업적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요거는 많은 분들이 문자를 통해서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연습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유튜브 광고 상품 중 미리 보기 이미지와 텍스트 형태로 노출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트루뷰 디스커버리입니다. 트루뷰 인스트림은 5초간 건너뛰기 없이 노출을 한 후에 건너뛰기 버튼을 노출하여 광고를 스킵할 수 있는 광고를 말하고, 범퍼 헤드는 스킵 불가능한 6초의 짧은 영상 형태, 마스트 헤드는 PC, 태블릿, 모바일에 24시간 동안 노출되는 광고 유형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2번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인터넷 광고의 특성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신뢰도 제고입니다. 트래킹의 용이성은 설명드렸었죠. 그럼 3번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광고 메시지를 풍부하게 전달하는 배너 유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리치 미디어 배너입니다. 배너 광고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었던 배너이죠. 그럼 이제 실전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요인 중 하나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괄호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자산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정답은 3번 특허입니다. 특허는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의 5가지 성공 요인 중 하나였죠. 시장 선점자에게는 독점적인 위치를 제공하기도 하고 후발주자에게는 엄청난 진입 장벽으로 적용하는 특징을 가진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그럼 2번, 다음 중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검색, 포털, 온라인 커머스와 같은 유형은 온라인 비즈니스 유형 중 무엇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1번 B2C입니다. 다음은 실전 모의고사를 준비해봤는데요. 총 10가지 문항이고 한번 잘 살펴보신 뒤에 여러분들께서도 답변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검색광고 마케터 1급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2강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